예. 외국인 매도는 그렇다 치고 갑자기 기관의 매도가 특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이유 없는 하락이 우리나라에만 또 나왔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공매도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요즘에 그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매도 잔고 비율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주로 외국인의 매도고요. 최근 들어서 그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그 밖의 종목들로 기관의 금융 투자를 비롯한 기관의 매도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의 주범은 금융 투자를 비롯한 기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외국인 매도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기관까지 매도, 공매도에 동참하면서 오늘 이유 없는 코스닥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특허 문제다 이러면서 계속 그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특허 문제가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뉴스를 내면서 좀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매매 동향에 외국인이 한 8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이 220억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185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매들이 갖고 있어서 매도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매도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겁을 주면서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펩트론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는 게 대상이에요. 오늘도 6.8%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최근 들어서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서 올린 거를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역시 여기에도 금융투자가 있죠. 금융투자 애들이 그래서 매도에 나서고 있다. 기관들이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의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여기 보여드린 거 공매도 잔고 비중인데 요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뭐 포스코피처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그 약간 그 뭐라 할까요?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리고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여기 일부 기관도 좀 동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엠백스가 특이하게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공매도들 때문에 오늘 이유 없는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올랐다고 공매도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매수세가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연휴를 앞두고 아무래도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공매도도 보면 매도했다가 이거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익 나면 또 바로 단타로 매수하고 또 매도했다가 또 매수하고 요거를 반복합니다. 소위 말해서 MG 애널, MG 뭐 매니저들. 이 MG가 붙으면 의외로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죠? MG 세대. MG가 들어가면 좀 뭔가 좀 부정적인 요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의도도 지금 MG 세대들이 많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그렇게 MZ 세대들이 주식을 배운 게 대부분 다 키움증권에서 단타만 배웠지 뭐 장기로 가져가서 수익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의도에서 제가 어제 그 장문에 그거 보여드렸는데 왜 요즘에 여의도 애들이 저렇게 단타 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조선주 사고 방산주 사고 공매도 치고 이러고 있어요.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개인의 소견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약세, 이유 없는 약세입니다. 굳이 따지자고 그러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 뭐 이렇게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공매도가 왜 위험한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코스닥 종합지수 주봉입니다. 보시면 이 정도가 거의 마감이 뭐랄까 바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한 650 정도 됩니다. 650. 요거는 왜 이게 의미가 없냐면 이때는 코로나 특수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는 빼자고요. 이건 특수 상황이니까. 근데 보통 한 이 정도 650선 요 원저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거의 바닥권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717, 650에서 717인데 여기다 대고 공매도 때려가지고 뭐 얼마를 더 먹겠다고
예,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공매도 쳐가지고는.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런데 왜 또 여기 그 공매도가 위험하냐면 오늘 한은 총재, 이창용 총재가 잠재 성장률이 위험하다. 우리가 저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올 정도로 뭐 0. 몇 프로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예, 예, 미국에서 많이 들어봤죠. 양적 완화, QE, 예, 그러니까 제로 금리까지 만들 수 있는 양적 완화, 바람직한 고민을 할 시점이다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성장률을 낮추면 뭐 최종 금리 수준이 예, 어느 정도 때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뭐 제로 금리까지 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5월 달에 금통위 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혼자 하실 수는 없어요. 하실 수 없는데 이제 뭐 6월 초에 정권이 아무래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정권은 시장에 예,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예,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한 1년에서 2년은 상당히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부가 너무 뭐랄까 정책을 안 쓰고 있는데 인위적인 정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저기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인위적으로 주식을 다 개입을 해서 예,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만 시장에 맡기고 있으니까 외국인 놀이터 되고 공매도 놀이터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좀 호재성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매도 애들의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6월 달 되면은 그 이후로는 좀 상당히 좋은 정책과 기대감이 있어서 시장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한 달 정도가 이제 공매도 외국인들과 기관들 예, 좀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시간인데 요 한 달 정도밖에 없어요, 시간도.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지수가 650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폭이 요 폭 내에서 매매를 한 달 동안밖에 매매를 못 한단 말입니다. 예. 편집보다 공매도 치면 돈 벌겠습니까? 예, 공매도로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장세고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 지금 왔다 갔다 시장의 이런 변동성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 예,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외국계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가 그 예금 금리 마이너스 한 1% 정도, 기준 금리 1%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내릴 거냐, 제로 금리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준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미국도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패드워치에도 보여드렸죠. 6월 달부터 본격적인 금리를 4차례,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1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이뤄지는 예,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최소 3%대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4.1인데 여기서 3%대 이하로 떨어진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2.5인가요? 2.25인가요? 예. 근데 여기서 예, 2%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돈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 막 이렇게.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예, 뭐 부동산 갈 수도 있고, 예, 증시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채권을 갈 수도, 채권은 안 가겠죠. 수익률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증시로 올 수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그 정기예금이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안전자산에 넣은 그런 금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 자산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최소한 ETF라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증시라든가 이렇게 둘 다 호황을 노리는 상황인데 부동산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상당히 좀 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 증시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예, 부양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증시로 부양할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정책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반기로 끝나는 게 아니냐. 앞으로 한 최소 2년에서 3년짜리 사이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느냐, 여기를 넘어가는 장세가 앞으로 예, 2년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쫄 게 없어요. 지금 공매도 옛날 쳐봐야 예, 못 먹어요. 지금은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예,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수혜주니까
그죠? 대표적인 거. 그리고 이제 돈만 드는 건설. 아무래도 금리 인하되면은 부동산 쪽 돈이 간다 그랬죠. 예. 건설. 그다음에 뭡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돈 많이 들잖아요. 지금. 예. 이런 것들도 좀 수혜를 좀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 있고 뭐 많습니다. 그거 밖에도 많은 종목들이 금리 인하 때는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저 바닥에서 안 움직였던 종목들도 막 올라가는, 예. 사서 가만히 내비두면 올라가는 장세가 곧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하루 이틀 뭐 공매도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기분 나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평생을, 예,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좀 보고 떨어졌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 떨어졌다, 하루 올랐다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먼저 보고 누울 자리를 뻗고 보고 자리를 이제 뻗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장세가 아니다. 예, 좀 이렇게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걸 인위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시장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이제는 좀 돈을 좀 벌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하셔야 돼요. 예. 단타 쳤던 분들은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장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좀 눌릴 수는 있어요.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눌릴 수는 있는데, 예, 돈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이번 기회에 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은 뭐 근로자의 날로 하루 시작하고요. 금요일 날 또 오픈하고 또 화요일까지 또 쉬죠. 예. 연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뭐 힘없는 장세에서는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예, 금요일장도 뭐 아무래도 연휴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네, 물론 나스닥이 좀 올라가면 뭐 동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예,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외국 장세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예, 금리 인하 이 소식을 제가 가장 먼저 예, 알려드릴 테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